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TV의 강사 서정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오늘 스타일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스타일 디스커넥션을 계속 진행하겠는데, 이제 파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선 상태가 약간의 이런 꼭지점이 살아있는 이런 콘케이브의 형태가 네 형태로 구분됐고요. 밑에 부분 레이어를 실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조금 더 짧은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보시게 되면 지금 크게 한 블럭으로 지금 잡았는데, 이쪽 반 블럭을 다시 나눠서 밑에는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위에는 레이어 패턴으로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은 이게 레이어가 가미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에 그라데이션이 가미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커넥션과 연결시키지 않고 자를 수 있는 패턴들이 보통 이게 항 부분, 그 다음 사이드 부분, 반대편 사이드,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탑 쪽 크라운 부분에 밑에 쪽과 위쪽 부분을 그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커트입니다. 지금 커트의 경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샥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많이 유행을 해서 사실 머리가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고 조금 더 섬세한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사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부터. 자, 사이드는 이제 세로 섹션, 이제 버티컬 섹션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하나, 백커트라는 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좀 선을 보였는데, 자, 요즘은 이제 새로 나오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이제 스트로크, 이런 쇼적인, 테크닉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기존 이제 새로 자라나는 새로운 머리, 이렇게 기존의 머리가 가벼워졌다면 새로 자란 머리들을 자를 수 있는 테크닉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커트라든지 백커트라는 기법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많이 이런 머리들이 길이가 이미 끝부분이 가벼워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뿌리에 새로 자라난 부분만을 자를 때는 그대로 가위가 90도로 그대로 들어가서 사선을 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질감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가위질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머리가 두피 안쪽부터 끝까지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펌머를 말았을 때 안쪽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많이 없고요. 또한 커팅 라인을 자르는데 블론드 커터보다는 포인트 커터, 점선을 이용해서 그레듀에이션도 약간 이렇게 곡선적인 그레듀에이션 또는 레이어도 이렇게 약간 곡선적인 레이어 패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요즘 패턴이라고, 요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사이드 부분 조금 짧게 해서요. 이제 스퀘어 라인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위가 90도로 들어가서 살짝 틀어줍니다. 살짝 90도로 완전히 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천천히 가위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커팅 라인을 원하는 지점에서 가위를 좀 더 빨리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랐던 머리 집어넣으시고, 자, 자르고, 다시 집어넣으시고, 자르고, 집어넣으시고, 자르고, 집어넣으시고, 자르고, 집어넣으시고. 해서 커팅 라인을 연출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라인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떨어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냥 소프트한 라인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길이가 안 맞게 되면 조금 더 연결을 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백커트, 지금 자르는 걸 이제 백커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안쪽에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른다고 해서 백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좀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발이 젖은 상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진행할 수가 있지만은 모발에서 커팅하면서 오는 모발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50ml 동전 크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르고, 트리트먼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팅 로션의 개념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트리트먼트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을 시켜서 커팅을 이렇게 가위가 커팅이 되면서 손상되는 모발이 발생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발이 젖은 상태 또는 그 젖은 상태에 트리트먼트를 50ml 동전 크기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요즘 커트에서는 추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팅 로션의 개념이 한국에도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젖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잠깐 뿌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버티컬 섹션을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위쪽에서 내려가서 자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머리가 뻗치는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잘랐던 머리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홈을 집어넣으시면 엔드라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엔드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에 잘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을 해서 내가 엔드라인이 나온 부분에서 맞춰서 그대로 들어가서 90도로 들어가서 사선을 틀어서
자,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잘랐던 머리 다시 집어넣고 자르고 들어가 집어넣고 다시 자르고 자, 집어넣고 자르고 하는 방법으로 자르는 백커트를 좀 자르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잘라진 모발 다발이 끝부분이 굉장히 샤프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발이 두꺼운 형태로 잘리기 때문에 결국 이 안쪽의 모발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랐을 때 안쪽에서 일어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물을 뿌리게 돼서 와인딩을 할 때 보시게 되면 물을 뿌리게 되면 머리가 붓털 모양으로 떨어진다는 게 백커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섹션을 진행하는데 가이드가 이게 안 보이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끝부분이 붓털 모양으로 빠지기 때문에 모발이 젖게 되면 모발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가이드가 잘 안 보이는데 항상 가이드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백홈을 넣어서 가이드가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백홈을 넣어서 가이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백커트를 이용해서 질감과 라인을 동시에 잘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때 모발이 이렇게 끝부분이 가늘게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발을 잘못 자르게 되면 안쪽에서 갯배를 힘을 줘서 자르게 되면 굉장히 모발이 안쪽에서 많이 잘려져서 모발이 뚝 끊어져서 안쪽 모발이 이렇게 일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쪽에서 힘을 빼고 그대로 가위가 들어가는데 가위 개폐가 좀 틀리죠. 좀 보시게 되면 가위가 중지하고 이 새끼손가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개 손가락만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가위를 개폐하게 되는데 손가락, 약지 손가락 살짝 어물리고요. 그 다음에 중지를 검지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살짝 걸어서 이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는 이런 테크닉을 하시는데 백커트 같은 경우는 90도로 이걸 틀어줍니다. 이렇게 90도로 틀어서 그대로 빠지면서 그대로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가위적인 부분도 좀 틀리죠. 선 자체가 C컬 또는 S컬로 같이 이루어진 가위들 같은 경우는 가위가 미끄러질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로크가 유행했을 때 스트로크 가위가 따로 있듯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백커트를 이용해서 백커트 전용 가위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십니다. 자, 가이드가 안 보이시면 마찬가지로 백홈을 넣어서 들어가 자르시는데 엔드라인 같은 경우 자주 하시다 보면 백커팅을 자주 하시다 보면 엔드라인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이드 부분을 한번은 잘라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끝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부드럽기 때문에 따로 틴닝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셔서 드라이만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의 제약을 줄이고 또한 소프트한 끝부분의 질감을 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백커트를 지금 엔드라인을 지금 자르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뿌리 쪽만 자르는 기술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쪽만 자르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부분 자르는 거는 우리가 뭐 스트로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뭐 자를 수는 있지만 새로 자란 머리를 자를 때 스트로크 기법으로 사용해서 자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려한 테크닉보다는 커팅의 정교함으로써 들어가서 자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자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된 상태입니다. 자, 사이드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됐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소프트해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상태에서 조금 더 질감을 좀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패널을 또 다시 잡습니다. 패널 잡으시는데 패널의 안쪽에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만 그대로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가 들어가서 사선을 틀어준 다음에 자, 끝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제가 패널 잡으시면서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가위를 눕힌 상태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질감이 안쪽에서 처리가 돼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감 처리를 하시면서 가위를 안쪽에서 강하게 잡아버리게 되면 닫아버리게 되면 안쪽에서 모발이 확 많이 잘려버리기 때문에 모발이 일어서는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얇게 포튼다고 그러죠. 우리 회를 뜨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잘려있는 거 보시게 되면 끝부분이 굉장히 얇게 잘려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기술은요, 손에 힘을 빼고 자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통 같은 경우도 많이 잘리는데 이렇게 얇게 쳐서 모발이 떨어졌을 때 약간 뭐 국수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수발 모양으로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처음에 하시게 되면 약간 우동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두껍게 잘려서 나는데 나중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게 국수발 모양의 느낌이 나오도록 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습과 그 다음에 손가락에 힘을 빼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원하시게 되면 좀 더 들어가서 해주셔도 되는데, 안쪽에서 머리카락에 일어섬이 생기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소프트한 느낌으로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 모발을 자, 만져보시게 되면 붓털 모양의 느낌이 그대로 연출되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게 되면 중간에 모발에 일어섬이 없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 커트와 다른 점에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이드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은 중간 부분에서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첫 단자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머리가 자를 때 지금 위에서 밑에 쪽으로 잘라가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라가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약간 뻗치는 느낌으로 연출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가 반대쪽으로 안쪽에서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연출하고자 할 때는, 밑에서 위로 약간 뻗치는 레이어 느낌을 들어가고자 할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위쪽에서 들어가서 자르는 방법이고요.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버티컬 섹션에서 같은 기장으로 여기까지 같은 시술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제가 자르고 난 다음에 그럼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사이드 부분에 기장을 짧게 자르기 때문에 뒤쪽 부분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층을 내서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켜지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뒤쪽 부분은 약간 아웃레이어로 좀 자르겠습니다. 아웃레이어로 자르겠는데, 패널 자체를 그대로 들어가서 약간 C컬의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패널을 그대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팅 라인을 요즘에는 그냥 일직선의 그냥 커팅 라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C자의 느낌을 표현을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층만 그대로 냈고요.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질과 지금 커팅 라인 처리된 부분에 지금 레이어가 지금 처리됐죠. 보시게 되면 처리된 부분에 그 다음에 질감 처리만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커트를 해서 가벼움을 좀 더 주겠다는 얘기죠. 가벼움을 좀 줘서 그대로 같이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 무게감과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엔드라인을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백커팅을 이용해서 자르고 싶으면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백커트를 그대로 위쪽으로 패널을 그대로 잡으신 상태에서, 만약 백커트로 들어간다고 하실 경우에는 잡은 상태에서 안쪽부터 그대로 질감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드 부분의 무게감과 마찬가지로 백 부분까지 지금 무게감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 떨어지죠. 그대로 들어가서 위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자르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백커트 아까 방금 전에처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슬라이드 커트를 이용해서 잘라주는 거죠.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가벼운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장은 그렇게 거의 자르지 않고 그대로 소프트한 느낌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커팅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베이스를 이렇게 많이 잡고 자르는 패턴이 아니고, 베이스를 좁게 잡아서 이렇게 비달사스니 커트처럼 자르는 패턴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발을 한꺼번에 빨리 좀 더 정확하게 자르는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론트 들어가겠습니다.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자를 건데 레이어 패턴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레이어 패턴으로 조금 무게감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모발을 잡아서 자르게. 자, 그대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모발을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는데, C컬의 느낌, 프론트의 기장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자, 그대로 왼손으로 C자 형태로 같이 지켜가면서 커팅 라인 자체가 이렇게 C자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팅 라인 이렇게 C자 보시게 되면 C자 형태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끔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끝부분에 보다도 이제 소프트한 질감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커트를 자체를 기존에는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잘랐는데, 요즘에는 패널 자체를 잡으신 상태에서 슬라이싱 처리, 이렇게 앞으로 밀어 자르면서 자르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자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르시게 되면 끝부분이 굉장히 딱딱한 느낌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소프트한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거는 이제 가위의 직각인 부분과 일각인 부분이 안쪽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도 샤프한 느낌이 들고 끝이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 자르게 되면 안쪽에서 직각인 느낌, 그 다음에 끝부분을 갈수록 일각인 느낌으로 잘리기 때문에 보다 더 소프트한 질감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슬라이싱은 요즘 일직선으로 나간 슬라이싱은 모발이 왼쪽, 오른쪽, 상하, 좌우로 어디든지 보내서 자르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그대로 들어가서 자, 질감 처리를 해서 슬라이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좀 잘라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섹션별로 들어가서 자, 끝부분이면 끝부분, 안쪽 부분이면 안쪽 부분만 들어가서 그대로 커트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지금 이제 프론트 기장 그대로 지금 놔두고요. 그 다음에 질감만 좀 처리를 해서 이제 지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백커트를 이용해서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백커트를 이용해서 자를 때는 그대로 패널을 잡으신 상태에서 자, 앞쪽에서 자, 사선으로 들어가서 자르시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자를 수가 있습니다. 백커트와 이 슬라이드 커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백커트는요, 직선적으로 모량을 감싸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소프트한 느낌으로 많이 잘리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좀 자르죠. 그 슬라이드 컷 같은 경우는 C컬이나 또는 안쪽으로 떨어지는 C컬이나 바깥쪽으로 뻗치는 C컬 그런 형태를 표현할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패널은 이제 가로로 들어갈 때는 90도로 그대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틀어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앞으로 가서 90도로 만약 가로 섹션으로 갔을 때는 자, 패널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가로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서 사선을 틀어서 그대로 안쪽부터 그대로 깎아서 나오는 거죠. 그대로 안쪽에서 사선을 깎아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모량이 제거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론트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 부분 그대로 지금 하프 중간을 좀 나눴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컸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프를 나눈 이유가, 이쪽은 약간 그라데이션 풍으로 자를 거고, 이쪽은 약간 레이어 풍으로 자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 약간 볼륨선 상태가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백커트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자, 엔드라인이 끝난 부분이 어디 있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라인, 이 기장보다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길어도 상관없고, 내가 고객이 원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기장보다 저는 기존에 잘려진 기장보다 좀 더 짧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안쪽에서 들어가서 사선으로 틀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잘라주겠죠. 자, 그대로 들어가시고 가이드 보시고 자, 가이드가 잘 보이지 않게 되면 백컴을 넣어서 가이드를 확인하십니다. 백컴을 넣어서 그대로 확인하시고 그대로 잘라서 들어가십니다. 자, 모발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모발이 뜯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는 시술 동작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면 많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90도에 들어가서 완전히 틀어주셔야 되는데 틀어주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모발이 뜯기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둘째, 모발이 말랐나 마르지 않았나를 좀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는 모발이 쉽게 뜯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찝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발이 완전히 젖은 상태로 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위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쪽에서는 천천히 자르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리 자르는 그런 타이밍을 지켜서 우리가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쪽에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금 들어가서 자르죠. 거의 끝부분 상태를 굉장히 소프트하게 빼기 때문에 따로 질감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지금 동시에 질감과 라인이 동시에 추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좀 잘라주고 있습니다. 자, 잘랐던 머리를 집어넣고 다시 자르고 하셔야 되는데 잘랐던 머리를 똑같이 자르게 시키면 아웃라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랐긴 잘랐는데 모발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에서 자르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자르고 자른 머리를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이거 안 집어넣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엔드라인이 다 잘려버려요. 엔드라인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형성해서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끝에 엔드라인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선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대충 자른 것 같지만 거의 지금 맞아떨어지죠. 보시게 되면 거의 일직선으로. 이게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이 엔드라인을 이렇게 제가 체크하지 않는데 그 맞는 이유는 그 정도로 이제 눈썰미가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요? 눈썰미가 생기기 때문에 엔드라인이 거의 잘 맞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벌써 빠집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뭐 꽃갈로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파마를 하시게 되면 끝부분이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빠지는 게 특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볼륨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내가 조금 더 볼륨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섹션 자체를 그대로 세로로 드신 상태에서 지금 엔드라인이 보이시죠? 엔드라인이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뿌리 부분에다가 각도를 들어서 자, 시컬의 느낌으로 해서 그대로 슬라이드를 같이 미끄러지면서 부분적으로 볼륨을 주시게 되면 잔머리가 일어나지 않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뿌리만 지금 볼륨을 주는 테크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테크닉을 백커트와 같이 병행을 해서 자르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자, 안쪽 부분에 C자 형상을 그대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자, 들어가서 안쪽 부분에만 자, C자 형상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 부분에 부족했던 볼륨들 대신에 이제 안쪽에서 가위를 확 해부해버리시게 되면 잘리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얇게 머리를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손가락 이렇게 3개를 잡고 있죠. 검지손가락 떼고 지금 새끼손가락 떼서 이렇게 3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위를 첫 번째 매듭에 이렇게 구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옆으로 대고 엄지손가락만 이용해서 이렇게 3개를 자르는데 힘을 빼시고 들어가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커팅 방법들은 파워를 위주로 들어갔었죠. 뭐 이런 블론트 커트라든지 아니 또 이런 블론트 커트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위 힘을 이용해서 많이 잘랐기 때문에 또 이런 블론트 커트도 있었죠. 이게 1990년도에 나오는 가위질이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프트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위가 미끄러지는 동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지와 새끼손가락 떼서 이렇게 가위질 하는 방법 또는 응용 가위질인데 자 우리가 이거 응용 가위질 많이 재교육 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하실 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용 가위질인데 이 응용 가위질 좀 패턴이 변했죠. 그대로 검지를 떼고 새끼손가락을 떼서 이런 식으로 가서 가위가 미끄러지면서 자는 동작들이 굉장히 유리하게끔 가위의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바꾼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들을 마스터 하셔야지만이 지금 이런 백커트라든지 아니면 슬라이싱이라든지 이런 일직선으로 가는 커트들이 커트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뒤쪽 부분에 지금 커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탑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쪽을 이제 풀었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밑에 부분하고 이제 들어갈 건데 탑 쪽 부분은 지금 내추럴 인버전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 센터 포워드 섹션이죠. 중앙으로 그대로 끌어서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가로 말해서 그대로 끌어모아야지 양쪽 기장이 남기 때문에 덮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레이어로 가겠습니다. 밑에 부분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디스커넥션이라는 거는 꼭 선을 뭐 어느 기장이 위에를 얼마를 자르는데 밑에를 얼마 자르는데 위에를 얼마 남겨야 된다. 이런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머리가 떨어져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보기 좋으면 커트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C컬로 지금 자르는데 섹션 자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지 않고 지금 하나를 자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자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상으로 그대로 끌어 모아서 자 가이드를 보시고 자르셔도 크게 뭐 무난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C자 형태로 왼손을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끝에 지금 끝 라인으로만 지금 자르고 있죠.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대로 가이드 가져가서 자, 슬라이드로 이쪽은 한번 잘라가 볼까요? 슬라이드 테크닉 같은 경우는 자, 방금 전에 이제 C컬러 잘랐던 형태고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안쪽에서 그대로 질감과 그 다음에 라인이 잘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라인이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머리가 떨어지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린 가닥이 보시게 되면 지금 붓털 모양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이제 슬라이드 커트의 지금 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떨어뜨리고 자 앞쪽으로 떨어뜨리면 머리가 떨어질 겁니다. 이쪽으로 앞쪽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잘라서 자 그대로 툭 털어도 되고요. 자 그대로 들어서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이제 슬라이드 커트의 묘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발을 보시게 되면 면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머리카락을 보시게 되면 약간 이게 국수발 모양으로 나옵니다. 우동발 모양으로 자르게 되면 내가 머리를 잘못 잘랐던 거고 보시게 되면 엔드라인이 굉장히 얇게 자르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모발이 끊어져서 일어섬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위의 개폐,
그리고 이거에 맞는 가위를 사용해서 그대로 밀어서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밍을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가운데로 모아서 자르기로 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데, 이 질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가위가 천천히 개폐가 돼야 되고, 엔드 라인을 자르는 부분에서는 가위가 좀 더 빨리 개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천천히 가위질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엔드 라인이 나왔을 때는 가위질을 빨리 해주셔서 바로 손가락 밑에서 끝나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얇게 잘렸죠?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예. 이 형태가 지금 반이 쪼개져서 여기 남아있고 여기는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엔드라인과 질감 처리와 엔드라인을 잘라야 되는데, 이 잘못 자르게 되면 확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시고요. 적당한 가위 개폐 방법을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시는 게 좋고, 머리카락이 안 떨어지면 툭 털거나 또는 앞으로 다시 넘겼다가 다시 세우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탑 쪽 부분 하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부분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서 엔드라인과 질감 처리를 같이 병행해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머리가 얼마나 얇아졌는데 보시게 되면 섹션을 한번 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죠.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모으게 되면 머리가 모아집니다. 보시게 되면 붓털 모양처럼 잘리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안쪽에서 말아놓으셔도 하셔도 잔머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샤기 커트를 하고 나서 뿌리 부분의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때 우리가 삼날틴닝 같은 경우를 많이 썼을 때는 파마를 이렇게 말아놓으시게 되면 잔머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잔머리가 거의 없고 와인딩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손가락 정도 굵기면 지금 굉장히 얇은 노트 보통 뭐 6호 한 5호 정도 지금 손가락 굵기인데 파마 노트에서는 잔머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꽃갈 노트라든지 그런 디지털 파마 큰 노트를 웨이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웨이브 같은 경우 이렇게 거의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걸 거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이 붓털 모양으로 잘린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또한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볼륨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만 그대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이제 했던 부분이죠. 이제 방금 첫 번째 보여드린 건 백커트, 지금 슬라이드 커트입니다. 슬라이드 커트인데, 자, 뿌리 부분만 들어가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C자로 들어가서 자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C자로 그대로. 자, 얇게 포 뜬다고 그러죠. 얇게 포 뜨는 방법을 해서 자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얇게 떠지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얇게 그대로 지금 떠진다는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제 손가락 위에서, 손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잘리기 때문에 안쪽에 한꺼번에 많이 안 잘리기 때문에 절대 일어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추럴한 볼륨을 살릴 때 또는 이 끝부분에 소프트한 질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머리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드라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감 처리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을 좀 완성해서 지금 머리를 좀 어느 정도 지금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뒤쪽에 한번 컬을 한번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항상 뭐 드라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돈모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드라이를 하시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디퓨저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디퓨저라고 하는데, 디퓨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디퓨저 같은 경우는 컬을 그대로 탄력 있게 잡아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컬을 잡아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디퓨저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뒤쪽 후드부 할 때는 이제 모발이 안쪽부터 많이 젖어 있겠죠. 그래서 모발을 뒤쪽으로 살짝 눕히신 상태에서, 보통 이제 의자가 좀 높으시게 되면 여기다 수건을, 목 있는 부분에 수건을 받쳐 넣으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시라고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말려주시게 되면 두피부터 그대로 다 말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을 털 때는요, 완전히 말리지 않은 상태에 털게 되면 컬 자체가 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발을 이렇게 세팅이 돼서 두피까지 말리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을 털게 되면 탄력 있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드 부분도 옆선에서 그대로 이제 들어가서 밑에서 받치죠. 이제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시고 고개를 사이드로 이렇게 숙여서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두피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돼서 살리시게 되면, 그대로 두피까지 말리시게 되면 컬 자체가 마찬가지로 탄력 있게 잡히는데, 그 상태에서 머리를 털어주시게 되면 컬이 굉장히 탄력 있게 잡히는데, 만일 끝부분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만일 이렇게 털어버리게 되면 컬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반대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저쪽으로 그대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서 컬을 받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쪽 부분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자, 탑쪽 부분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이렇게 볼륨을 잡아주면서 들어가시면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발이 많이 마르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기 롤러볼 있죠. 롤러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리신 상태에서 두피까지 말리시기 위해서 롤러볼로 한 7분 정도만 돌려주시게 되면 두피 있는 쪽까지 완전히 이렇게 드라이가 된 상태에서 손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춥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덜하겠죠.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완전히 말려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 프론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프론트는 그렇게 많이 자를 게 사실 없어서 그대로 질감만 끝부분 처리하시는데, 질감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슬라이싱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위를 닫아주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싱도 맞게끔 이렇게 가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앞쪽으로, 자, 프린지를 나눠서 그대로 앞쪽으로 밀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쓴 상태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프렌치 되면 됐고요. 이제 사이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르게 되면 좀 살짝 덜 말라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제품을 제가 처리를 할게요. 자, 제품 좀 줘보십시오. 자, 끝부분에 제품 처리를 할 때는 약간 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부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에센스를 이용해서 바르셔도 괜찮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스타일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백커트로 잘라냈기 때문에 끝부분이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없을 겁니다. 또한 탑 쪽을 완전히 말리시게 되면 훨씬 더 볼륨이 많이 산다는 게 특징적일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부터 위쪽까지 그대로 손가락을 밑에서 위쪽으로. 외국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웨이브가 이미 된 모발 같은 경우는 웨이브를 따로 처리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드라이로 말아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디퓨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컬 자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딥 쪽에 보시게 되면 컬이 굉장히 탱글탱글하죠. 그리고 엔드라인도 굉장히 약하게 약간 일본 느낌이 많이 나죠. 디스커넥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대신에 끝부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샤프한 느낌으로 지금 했고요. 아까 그 커트 자른 거에서 질감처럼 지금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이제 레이어 라인하고 위쪽 부분 레이어 라인 같이 공존해서 스타일이 섞이게끔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고